현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가 뜨겁죠. 그렇죠. 셀트리온 관련주가 이제 엊그제부터 올라서기 시작했는데 네.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다고 하면서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오늘 임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잠시 뒤에도 관련주 말씀드릴 건데 사실 오늘 시장 보면은 셀트리온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고 그다음 어제 또 좀 못 올랐었던 2차 전지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몇 개의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서고 있는 건데 코스닥 보시면 몇 개의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지수는 지금 뭐 보합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 상승 종목보다도 하락 종목에서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종목 장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주 CPI 발표 전까지도 아마 이런 장세는 계속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멘텀이 확실하지만은 또 수급이 확실한 그런 종목들로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잘 올라서고 있는 건데 오늘도 좀 확실한 두 종목으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 어제 그렇게 확신한 종목 한 종목으로 오늘 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카나리아 바이오가 바로 직전이라도 저희가 또 한 번 재공략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미 충분히 올라왔는데 네. 어제 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높은 곳에서 더 올라가겠냐라고 했던 건데 지금 현재 시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뭐 10% 가까운 수익이 났었고요. 어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좀 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오레고 보맙이라는 난소암 억제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죠. 지금 다른 그 기존에 있던 난소암 억제제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난소암 억제제는 퇴출당하고 있고요. 지금 오레고 보맙이 다 그 시장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미 8개의 다국적 기업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체결했다. 그런 소식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던 게 셀트리온이 맨날 빠지다 보니까는 바이오팡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올라오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최종 목표가를 28,0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25,000원 정도까지 왔었죠. 28,000원까지는 계속 보여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바이오 쪽에서 그러니까 바이오는 솔직히 좀 불안감이 있죠. 왜냐면 실적이 없으니까. 다만 내용만 확실하다면은 들어서면 된다. 오늘도 관련주 하나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말씀드렸던 웰크론 한텍 2차 전지 한창 그 좀 핫한데 웰크론 한텍을 폐배터리 관련주 또 설비 정보로 말씀드렸는데 소재 기업도 올라갑니다만 사실 소재 기업 치고 안 올라간 게 설비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웰크론 한텍을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도 역시 큰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5,7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조금 좀 모질한 모습이었죠. 네. 다만 이제 뭐 목표가는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강세는 또 여전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쪽에서 또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2차 전지의 그 불씨가 끊길 듯 끊기지 않으면서 네. 계속 이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일지 한번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현덕의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셀트리온의 급등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특징주 시간에 셀트리온 그룹주 이야기를 다루면서 네. 여기 또 강성 주주분들이 꽤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며 서정진 회장의 그 아이덴티티가 이렇게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구나. 되게 정말 놀랐었어요. 중요하죠. 네. 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카나리아 바이오 말씀드릴 때 이걸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이 일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쪽을 또 집중 공략을 해봐야겠다는 건데 일단 셀트리온 급등 이유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다. 아직 한 건 아니지만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고 이달 말에 있을 주총회에서 결정이 나겠죠. 뭐 결정 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서정진 회장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금 셀트리온이 원래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큰 회사인데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한계가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는 어떤 신약 개발에 좀 집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가장 먼저 할 것은 셀트리온 3사 합병입니다. 셀트리온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떤 그 세계 회사 간의 어떤 분식회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합병을 하면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떠날 때도 합병하겠다라고 했던 거라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합병이라서 합병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대형 M&A 셀트리온이 이제 다른 어떤 또 제약 바이오 기업을 인수해서 신약 개발에 좀 서두르겠다라는 건데 이게 있던 거고요. 하나 더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자가 면역 치료제인 램시마 SC가
임상 3상을 또 데이터 공개한 겁니다. 지난주 1일부터 4일까지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3 유럽 크론병 및 대장염 학회에서 이 램시마이스씨 임상 3상을 공개했는데 높은 유효성 결과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합병, MNA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은 이 임상 3상 효과까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정도라면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다. 다만 어제까지 매수 관점이었지만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셀트리온의 어떤 상승을 보고 자신감을 갖는 내용이 확실한 자신감을 갖는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딱 하고 찍히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많이 보니까 걸리죠. 무언가 수치를 보고 가기보다는 재료, 이슈, 하지만 그것도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접근해야지 접종률이 높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그런 종목이 될까요? 오늘의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는요. ABL 바이오 네. 나왔습니다. ABL 바이오 하면 이중항체로 유명한 종목이고요. 이중항체 쪽에서 지금 자체 플랫폼으로 또 신약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임상 결과가 곧 공개될 거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중항체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가지 항체를 결합시켜서 항원을 공격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ADC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표적 항원을 공격하는 게 지금 이 암 치료제로 유행인 건데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항체를 두 개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보다 좀 정교하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항원에 동시 작용하는 이중항체이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정교한 타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중항체를 통해서 뭐 새로운 시나리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성공한다면은 가장 먼저 깃발을 꼽는 건데 지금 ABL 바이오가 지금 자체 개발 이중항체 플랫폼을 좀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랩바디 T라는 이 플랫폼을 갖고요. 현재 이 T세포의 항암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이 면역 항암제 개발하고 있는 건데 T세포가 이제 그 어떤 그 면역세포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욱더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상반기 안에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선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중간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뭐 좋을 거다 그랬는데 안 좋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다만 이 이중항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깃발을 꽂은 바이오 기업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보면서 ABL 바이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올라가 있냐 안 올라가냐 있는데 지금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충분한 조정 끝에 또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어떤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분위기라면은 지난번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 이후에 추가 상승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은 목표가를 이 전고점대인 25,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오늘의 어제 저점 정도인 2,500원으로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중항체라는 키워드를 갖고 네. 있는 종목이죠. 목표 주가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지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에 대한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원통형 배터리의 대량 생산이 임박했다. 네. 한동안 뭐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그렇죠.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많은 거는 파우치형하고 지금 그 각형이 좀 많아요. 근데 네. 이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시장의 어떤 게임 체인저 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 LG엔솔이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생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대량 생산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내용을 보시면은 LG엔솔이 테슬라의 공급이 초일기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 투자가 돌입했다라는 얘기인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원래 원통형 배터리 하면 2170이었습니다. 높이가 이 지름이 21m, 높이가 70mm였는데 이제 4680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지름이 46mm, 높이가 80mm인 원통형 배터리 생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원래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는 건데요.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다 보니까 수율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를 LG엔솔하고 파나소닉에 나눠서 이제 수주를 준 겁니다. 근데 지금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량 생산한다고 하는데 LG엔솔이 이미 진작부터 오창 공장에 파일럿 라인 갖고 있었는데 이 파일럿 라인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장비업체를 대상으로 견적 요청서 제출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기존 2170 배터리보다도
용량이 5배, 출력이 6배 개선되고 있어서 이 원통형 배터리는 지금 이 배터리 쪽에서 지금 이제 어떤 그 게임 체인저로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엔솔은 연내 생산 예정에 있고요. 파나소닉은 내년 그 생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LG엔솔이 지금 생산하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선 언제쯤 나올까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원통형 배터리 하면은 삼성 SDI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상신 EDP라던가 한창 네. 같이 이제 묶이는 종목들이 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삼성 SDI가 이제 이 지행 공급 얘기 나오면서 네. 그 종목들이 다 올랐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에서 가장 좀 그 수주를 크게 따는 곳이 LG엔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삼성 SDI 종목들이 같다면 네. LG엔솔 관련해서 봐야 한다는 건데 오늘 그 어떤 소재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동국산업입니다. 네. 전혀 제 관심 종목에 리스트에는 없었던 종목인데. 원래는 냉연강판이라는 철강 업체인데 네. 이제 이 냉연강판보다 더 많은 소재를 생산할 걸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소재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미 증설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돼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의 소재가 니켈 도금강판이거든요. 그 니켈 도금강판을 지금 생산하기로 신설 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1단계에서 8만 톤, 그다음 2단계 증설 통해서 최종 13만 톤까지 지금 증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니켈 도금 강판 생산을 위해서 지금 노하우와 원재료 수급처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동국산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떤 내연강판 같은 철강 업체가 아니라 2차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2차전지 업체로 재평가받아야 한다. 이런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완공이 된다면은 이거 13만 톤 생산을 하게 되고요. 이게 실제로 이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강판을 생산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5개 회사에 좀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국산업이 원래는 지금 이 내연강판 생산합니다만은 2024년 된다면은 지금 그 2016년도에 이 소재를 생산하는 수준이 3,100억 대거든요. 그러면 내연강판보다도 지금 이 어떤 니켈 강판이라든가 이 2차전지 소재 매출 비중이 더 높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산업은 지금부터는 그냥 철강주가 아니라 오히려 2차전지 소재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지금 뭐 2차전지 소재 기업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우리가 동국산업을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동국산업의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어제 한번 좀 올라왔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바닥을 기던 소재 기업들이 한두 번 올라온 다음에 지금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뭐 소재 기업들, 전고체 기업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국산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국산업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500원까지 상장하고 나서 최고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15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동국산업이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관심 종목 안에 이 종목을 두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어제 파셨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다 보니까 매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요새 이제 2차전지 분위기를 보면 가는 놈이 간다. 한두 번 가면 끝나지 않더라고요. 네. 최소한 뭐 요 자리에서 50% 올라가는 종목 꽤 많은데 어쨌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좀 분위기를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 시장에 대한 정리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부터 무료 방송 있는데요. 지금 2차전지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세일트론까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떤 쪽을 봐야 되는가를 좀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매니저 검색하시면은 관련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